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은 원가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가 방식에 있어서 이 기본적 개념인데, 자, 이 비용성이죠. 자,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입을 해서 생산된 재화인가, 이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죠. 그래서 이 투하된 비용, 이 상품을 생산하는데 이 투하된 비용,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고 이 공급자 측면에서의 가격의 이 특징을 가진 게 바로 원가 방식이죠. 자, 이 원가 방식인데, 이 원가 방식에서 우선은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가법에서 우리가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산 가액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 이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인데, 자, 이때 감가 이 누계액이라고도 하고 또는 감가 수정액이라고도 하죠. 감가 누계액, 감가 수정액이라고 하는데, 이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 것을 우리는 감가 수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는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는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으로 나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재조달 원가와 관련해서, 자,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 중 재조달 원가와 관련해서, 자, 재조달 원가의 개념을 보게 되면은, 자, 재조달 원가의 개념은 이 기준 시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죠. 그래서 이 기준 시점인데, 신축 시점이 아니란 걸 항상 주의해야 되겠죠. 자,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이다. 이 기준 시점에서 우리는 현재 존재하는 물건, 현존 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을 하는데 소요되는 우리가 적정한 원가의 총액을 말하죠.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입니다. 항상 신축 시점이 아니란 걸 좀 주의해 두셔야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조달 원가가 1억인데 감가 누계액이 제로면 요 두 개가 서로 같을 수 있죠. 그래서 재조달 원가는 이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이 적산 가액, 대상 물건의 가액인 적산 가액과 같을 수 있죠. 감가 누계액이 제로라면은. 근데 감가 누계액이 있으면 빼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뭐가 크다? 우리 감가 누계액을 빼주면 적산 가액은 재조달 원가보다 작겠죠. 따라서 이 재조달 원가는 대상 물건의 가액, 대상 물건 가액, 대상 물건의 가액이 바로 뭐가 돼요? 적산 가액을 말하는데, 대상 물건 가액의 상한선을 의미하겠죠. 상한선. 예? 크거나 같으니까 이 상한선을 의미한다. 예? 여기서 우리는 상한선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종류가 있죠. 자, 재조달 원가의 종류를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재생산 원가, 재생산 원가 또는 재생산 비용이라고 하죠. 이 복제 원가라고 하죠. 똑같은 걸 다시 만드는 복제 원가라고 하고, 또 하나는 대체 원가 또는 대체 비용, 대치 또 원가라고도 합니다. 자,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는데, 자, 이때
우리는 이 재생산 원가는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대체 원가는 낡고 노후화된 오래된 신축한 지 시간이 많이 경과된 오래된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똑같은 재생산 원가는 감가가 별로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동일한 물건을 우리가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그래서 신축 건물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원자재, 동일한 설계와 공법을 가지고 동일한 구조, 동일한 노동자의 질을 가지고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원가 개념이 재생산 원가입니다. 자, 그런데 오래된 건물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건축 우리가 공법에 있어서의 발달, 건축 재료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재생산 원가로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원가로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효용을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즉 오래된 건물을 신규로 다시 조달할 때는 최신의 원자재, 최신의 설계와 공법, 최신의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는 현대적 감각에 맞는 최신의 건물로 조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능적으로 뒤떨어진 부분을 이미 다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대체 원가는 기능적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미 기능적 감가에 따른 부동산 가치 손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럼 기능적 감가를 하게 되면 이중 감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재조달 원가를 대체 원가로 구할 때에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 시험에는 또 물리적 감가로 또 자주 우리가 출제하죠.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능적 감가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종류가 가끔 또 시험 지문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자, 세 번째는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기준이죠. 자, 재조달 원가를 기준을 우리가 볼 때는 이 건물에 있어서의 재조달 원가인데, 건물은요 자기가 직접 건설을 하든 도급 건설을 하든 뭐를 기준하냐면 도급 우리가 공사를 기준해요.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합니다.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한다. 자가 건설, 자기가 직접 건설할 때 자가 건설이라 하더라도 도급에 준하여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재조달 원가에는 이 표준적인 건설비, 표준적 건설비에는 이 노동 비용이라든지 원자재 비용 같은 것은 이 직접 공사 비용이고, 관리비, 감독비는 간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도급 가격주의, 이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업자인 수급인의 적정한 이윤이 포함되어야 된다. 수급인의 이 적정한 이윤이 포함되어야 된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거에다가 또 뭐를 대준다?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될. 자, 도급인이 또 부담을 해야 될, 즉 발주자가 부담을 해야 될 등기비용, 이자비용, 세금, 공과금 같은 통상적인 부대비용이 있죠. 이 통상적인 부대비용을 더해줌으로써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구합니다. 그래서 원가법은 특히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죠. 또 우리는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에 적용하는데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뭐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적용하기 어렵지만은 재생산이 가능한 이 조성지, 매립지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재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우리는 조성 매립을 하기 전 자연적인 상태 있는 그대로인 토지인 소지죠. 소지를 취득을 해야 돼요. 이 소지의 취득 가격에다가 뭐를 대준다? 우리는 바로 당해 기간 동안 조성 매립하는 데 소요되는 표준적 건설비에다가 그리고 통상적인 부대 비용을 더해 줌으로써 토지의 재조달 원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산정 방법. 자, 재조달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방법인데 직접 구하지 못하면은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는 간접법이 있는데 자, 뭐를 해야 된다? 우리는 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직접법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총, 가격, 적산법이라고 우린 총량 조사법이죠. 우리 비용, 건물 짓는 비용 하나하나를 다 대서 구하는 거죠. 총량 조사법이라고 하고 또 부분별, 건물을 주요 구조부, 벽이나 기둥, 지방, 우리가 지붕이라든지 이러한 바닥, 이 부분별 우리가 단가를 구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구성 단위법, 건물을 주요 구조부로 나눠서 구한다는 얘기죠. 구성 단위법이라고 하고 또 우리는 총량적 지표인 단위를 가지고 비교하는 방법. 단위 비교법은 재조달 원가 구하는 방법에 있거든요. 뭐 제곱미터당 얼마냐, 뭐 세제곱미터당 얼마냐, 총량적 지표 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신뢰성 있는 기관이 발표한 우리가 건축비 지수를 가지고 구하는 비용 지수법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있다. 단위 비교법은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에 속한다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